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5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상승 마감했죠. 악재가 있었지만 악재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악재는 둔감해지고 호재에는 민감해진 시장이다. 뭐 이런 해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 시장은 이제 지표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금리 인상을 유도하는 지표,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뭐 멈추게 하는 지표, 이렇게 뭐 나눠지고 있죠. 상황에 따라서. 근데 PPI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7% 올랐는데요. 예상치가 0.4%였어요. 그럼 이거는 경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은 금리는 동결을 하면 안 되죠. 금리 인상을 해야죠. 왜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신경을 안 써버립니다. 오히려 연준이 다음 주에는 19, 20일 날 금리 동결은 당연하게 지금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9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11월이 59%였는데 7%가 올랐어요. 그래서 66%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3,000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은 또 둔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2만 명이 나왔고 5주 만에 증가세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호재 악재가 겹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금리 동결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호악재가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이제 어저께 핵심은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ECB에서 그 금리 인상을 어저께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10번째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하면서 성명서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마지막의 가능성을 시사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라가르트 총재는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 시장 악재를 좀 막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또 악재 중에 인플레이션에 또 자극하는 거죠. 유가가 있죠. 유가가 어저께 90% 돌파했어요. 제가 지난번 차트에서 91불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90불에 이제 돌파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작년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유가가 높은 가격에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아시겠지만 3.7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근원 CPI가 낮아지면서 근원 CPI 쪽으로 포인트 맞춰서 어저께 미국 시장이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이유를 모르겠지만 악재에 대한 내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호재에 더 민감하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PPI라든가 서브텍스 중진율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나 그 다음에 뭐 ECB 얘기로 보면은 뭐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릴 거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호악재가 겹쳐 있는 상태에서 악재를 외면했죠. 이제 여기에 ARM 그러니까 ARM이라고 그러죠. 얌홀딩스, 영국의 반도체 회사죠. 이게 요번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 상장해가지고 IPO로 50억 불 정도를 유치를 했죠. 그래서 시총이 650억 불이 됐는데요. 어저께 25% 올랐습니다. 25%. 얘가 25% 오르니까 뭐 다른 종목이 다 같이 우하고 몰려간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악재를 덮는 재료들이 몇 개가 있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었지만 그 지표들을 다른 지표나 뭐 이런 이슈로 이렇게 막아서 미국 시장이 올랐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나스닥 0.8%, 다우는 0.9% 올랐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우는 요 며칠 동안 여기서 행보를 했잖아요.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오늘 상승으로 돌파 시도를 했고 그로 인해 주가가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을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약간 덜 올랐지만 장중에는 좀 더 올랐어요. 1% 정도. 그래서 다우나 나스닥이 거의 비슷한 모습인데요. 특징이 있다면 나스닥은 후행 스팬이
지난번에 캔들을 돌파하려다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캔들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한 번 더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나스닥이 다우보다는 저항대를 좀 더 빨리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가 봐야죠. 유가는 뭐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유가는. 왜냐하면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요번에 뭐 올라도 별로 영향이 없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정략적으로 올린다고 했죠. 그리고 제가 추세선 하나 그건데 요건 이제 처음 보여드리죠. 요 추세선 연장해서 여기가 요 돌파, 여기 91불이에요 91불 정확하게 볼게요. 여기 돌파되면 91불 40센트. 요거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죠.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돌파했을 때 두 가지 케이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양봉 세워서 움직이시는 거 케이스. 두 번째로는 돌파하고 약간 눌렀다 가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맞고 떨어지는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하향이기 때문에 돌파 확률이 굉장히 높죠. 특히 수요도 지금 회복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감안해 보면 지금 현재 유가는 올라온 거는 의미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진짜 많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시장의 하락의 이슈가 된다면 유가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뭐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는요, 중국 시장에서는요, 지준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지준율 인하. 그러니까 어저께 중국 시장 어떻게 끝났나요? 마지막에 올라서 끝났네요. 우리나라장이 끝날 때쯤에 홍콩도 중국도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올라서 끝났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준율을 인하를 합니다. 0.25. 오늘부터 적용입니다. 오늘부터 적용인데요. 이제 침체에 대응하겠다.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6개월 만에 지준율을 인하했어요. 근데 이제 이 지준율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고객 예탁금 중에서 일부를 중앙은행에다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게 일반 시중은행이거든요. 그 부분을 낮춰주는 거죠. 그럼 그만큼의 여유를 시장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후에서 약간 몸부림치는 모습이 계속 있네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내려야 될 거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중국 차트를 좀 보면은 여기 21선, 요 빨간색 21선을 걸쳐 있죠. 돌파했다가 걸쳐서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지지율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올리겠다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는 양운의 종주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여기가 저점, 여기서 일시적 저점이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 차트의 모습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코스피는 이 삼성이 주도를 했죠. 어제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주도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저께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밀렸다가 아침에요. 그러다가 쭉 땡기면서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1.2% 정도 올라서 마감했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외에 그 2차전지가 같이 올라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도 같이 한번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냥 같이 올랐어요. 근데 이 2차전지가 일시적일 확률이 높지만 어쨌든 2차전지가 삼성전자 주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삼성전자 얘기하는 이유는 삼성전자에 대한 그 9만전자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증권사가 8만전자라 뭐 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뭐 기술적인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기술적으로는 76,000원 정도 가면 정말 많이 가는 건데 시장에서는 갑자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분기에 그 상승 사이클이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반도체에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1조 단위로 다시 회귀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벌써 들어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실적이 개선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기술적으로 정말 9만전자를 바라봐야지 뭐 모르겠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